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2달 만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해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해 유출된 내용과 해킹 배후 등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해커 전문 매체 프렉은 지난 8월 정부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킹 여부에 대해 2달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정부가 결국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해커들이 정부의 원격 근무용 프로그램이 깔린 외부 인터넷 PC를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합니다. 원격 근무용 PC나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깔릴 경우 인증서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짚고 국가정보원이 해커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 해킹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소식을 전했는데 해킹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설명했다면 사건 전말에 대한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온나라 시스템 해킹에 대한 정부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공무원이 보고서 작성, 결제, 회의자료 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표준 전산망입니다. 일반 기업의 인트라넷처럼 내부 결제, 지시 체계가 이루어지는 핵심 시스템으로 외부 침입 시 내부 문서가 노출될 수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올해 7월 외부 인터넷 PC에서 온나라 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정보원격 근무 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온나라 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며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또한 탈취 및 복제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 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제주에서 카지노 난동부터 환전상 살인까지 외국인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없이 도난 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된 40대 중국인 남성이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상태로 확인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를 해온 중국인 검거 과정에서 시술을 받던 3명이 불법 체류자로 파악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외국인 범죄 사례를 자세하게 전하고 제주경찰청에 강력 대응 방침까지 덧붙였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보도했는데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 사회의 예방책 등도 조명했다면 시청자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각 지역 사회의 예방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경찰청이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 맞춤형 외사기 농순찰팀을 발족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외사기 농순찰팀은 기존 기동순찰대 소속 인력 중 외국어 능력 등 외사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됐는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배치돼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과 외국인 관련 112 신고 시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범죄 예방 안내 웹사이트 폴버디를 개설했는데요.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 유학생 등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운영되며 외국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 형별 예방 정보와 대처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는데요. 외국인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법 위반 행위도 함께 다룬다고 합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이란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지식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기와 물, 심지어는 우리의 몸속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로 생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생쥐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뤄진 미세 플라스틱 젤리를 먹습니다. 이 생쥐가 낳은 새끼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옮겨가 비장에 다량 축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가 줄어든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신한 생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자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옮겨갔다는 결과를 전한 보도였는데요. 국내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는데 관련해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채웠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나노포 센싱 기술을 활용해 초미세 입자를 실시간 측정했으며 이 입자들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입자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가 쉬워 장기적으로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면 면역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 입자가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고 간이나 신장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세포 손상, 호르몬 교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의심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연구팀은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고농도로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데요. 폴리스타이렌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 하나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연구팀은 폴리스타이렌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공기 중에 고농도로 떠다니는 상황을 가정하고 가장 독성이 큰 크기의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실험동물의 호흡기에 노출했는데요. 기도와 코에 노출한 결과 천식 증상과 기도 염증이 나타났으며 인간의 폐 상피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인 상피 세포주에서도 조직이 손상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